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글쎄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갱년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피부도 모공 하나 없이 많이 탱탱한데 놀랬겠다, 제가 무슨 얘. 갱년기냐고요. 그냥 예전에 비해서 얼굴 좀 자주 화끈거리고 잠도 잘 못 자고 예민해진 것만 그게 빼고 달라진 게 하나도 갱년기 없는데 잠이 잘 안 오니까 와인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신 것밖에 없는데 콜레스테롤이 왜 또 높게 나왔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하루 건강 정보. 여성의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 여성 호르몬.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완경 후 여성 호르몬 결핍 상태로 인생의 3분의 1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완경 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비만,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 심혈관 질환을 부르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완경 후 여성 질병 발병률. 고혈압이 약 2.5배 증가, 당뇨병 약 2배 증가, 고지혈증 약 3배 증가. 고지혈증은 특히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약 2.5배나 상승시킵니다. 혈관에는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79% 이상 막히게 될 때까지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완경 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 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도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반드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죠. 오늘 하루 건강 정보를 필수 시청하셔서 완경 후에도 건강한 삶을 잘 지켜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완경 후에는 혈관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혈액혈관을 보호하던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고지혈증까지 생기게 된다면 혈관이 더욱 나빠져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게 되죠.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병은 뇌졸중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완경기 여성의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뇌졸중을 지목해 예방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대부분이 몸의 마비, 언어 장애 등 깊은 후유증이 남아 자신과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최근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보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비율이 70에서 80%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갱년기 여성의 뇌졸중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뇌졸중 자체를 예방하는 것인데요. 갱년기 여성은 급격히 줄어든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 혈관 건강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이 주요 위험인자인데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 심장병, 뇌졸중으로 악화될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실제 여성의 고혈압 유병률도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완경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고혈압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체중 감량, 저지방식, 저염식, 운동, 금연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도 함께해서 혈압을 반드시 낮춰야 하죠. 특히 금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흡연은 좁아진 동맥의 혈전을 만드는 급성 효과와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는 뇌졸중 위험이 2배나 증가한다는 통계도 찾아볼 수 있고 뇌졸중뿐 아니라 폐암, 위암, 췌장암, 방광암 등 암 발병률을 높입니다. 당뇨병 역시 뇌경색 환자의 15에서 33%에서 함께 나타났으며 당뇨병 환자에게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발병 위험률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무려 64%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은 온몸의 혈관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미세한 혈관이 손상되면 시력상실, 백내장과 녹내장 등이 발생하고 당뇨병으로 인해 조금 더 큰 혈관이 손상되면 심장질환, 사지의 혈액순환장애, 뇌졸중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도 주요 위험인자인데요. 특히 여성의 뇌졸중 발생 위험은 혈중 총콜레스테롤 및 저밀도 LDL 콜레스테롤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의 고지혈증 유병률 역시 완경 후인 50대에는 약 25%가 높아지고 60대에는 50% 정도까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여성 심혈관 질환 발생률 역시 갱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80대 이후 남성의 2.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서 중성지방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게 되죠. 이상지질혈증은 심장, 뇌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갱년기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뇌졸중을 비롯한 혈관 질환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사 관리입니다. 갱년기 여성의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잘 기억해 두셔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혈액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흰 쌀밥 위주로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므로 흰쌀에 현미, 통밀 등 통곡물을 다량 섞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잡곡류는 밥을 하기 전 1시간 정도 물에 미리 불려주어 장에 부담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이나 후식으로 탄수화물이 많은 감자, 고구마, 빵 등을 추가로 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식이 너무 드시고 싶다면 적정량의 생과일과 당분이 적은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나 당이 많이 함유된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반찬으로는 육류의 기름진 부위를 피하고 혈관에 이로운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고등어, 꽁치, 삼치 등과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제거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채소류,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피를 맑게 하려면 단순히 지방 섭취량을 제한하기보다 포화지방산이 들어있는 삼겹살, 베이컨, 소시지, 라면 등을 절제하고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된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들기름 등 양질의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식으로 총 칼로리 섭취가 늘어날수록 살이 찌고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소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의 기름진 부위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반드시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육류를 드시게 될 경우에는 꼭 살코기 위주로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은 갱년기의 여성 호르몬의 감소와 맞물려 혈관에 나쁜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으므로 드시는 것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설탕이나 소금이 과한 과자류도 혈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포테이토 칩 등 짭짤한 스낵류와 비스킷, 초콜릿 등 달콤한 과자류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갱년기에는 쉽게 살이 찌기 때문에 비만이신 중년 여성분들은 더욱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는 스트링 치즈나 길게 자른 당근, 오이 등을 추천드립니다.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는 고지방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갱년기 여성은 심장병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무기력하거나 바쁘시더라도 햄버거와 같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자주 때우시면 안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들은 갱년기 증상인 비만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죠.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면 카페인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는 갱년기 여성이 피해야 할 음식이죠. 2015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섭취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잦은 열감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갱년기가 시작되면 불면증을 겪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하는 커피를 줄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갱년기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갱년기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기능의 저하에 따라 골밀도도 함께 낮아져 골다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비타민 D와 칼슘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안면 홍조와 다한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주로 밤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면을 방해하곤 하죠. 이때 숙면과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를 섭취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오메가3는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높은 LDL 콜레스테롤과 혈액 응고를 감소시켜 심장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줍니다. 또한 심장 부정맥으로 인한 급사의 위험률과 관상 동맥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모든 원인 사망률까지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대두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콩에서 얻어지는 자연 여성 호르몬 유사 물질인데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두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후 갱년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대두 이소플라본은 뼈의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밖에도 갱년기 여성들이 겪게 되는 증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갱년기에 접어들면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은 주로 난소에서 만들어지지만 일부는 지방세포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완경 이후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생성이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족한 에스트로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지방을 축적하도록 몸의 시스템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 에스트로겐 생성 효율성이 높은 지방이 바로 복부지방입니다.
복부에 집중적으로 살이 찐다는 의미이죠. 지방은 내장 지방 형태로 축적이 됩니다. 실제로 중년 여성의 복부 비만 유병률이 61.4%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은 더욱더 내장 지방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감소하고 뼈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폐렴, 욕창 등 무서운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으며 골절 부위에 따라 사망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이내 사망률이 무려 15%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유방암 사망률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이 골다공증에 취약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오래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 활동을 억제해주고 새로운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 활동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오래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뼈를 녹이게 되고 이에 따라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갱년기 여성은 반드시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비타민 D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뼈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이 지속되면 동맥경화 및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2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는 수면장애와 열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열감을 경험한 여성은 70%나 되며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밤이었습니다. 열감과 반대로 야간 발한을 경험한 여성도 63%나 되는데요. 이로 인해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죠. 감정적인 증상 중 하나인 우울증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더 발병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감, 식욕저하에 의한 체중 감소 등은 우울증의 주요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그냥 갱년기 증상 중 하나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 우울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위원 최중찬 원장은 갱년기의 증상은 진찰과 검진을 통해 처방받은 약으로 증상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성들은 주저 말고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중년 여성분들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책임감으로 혼자서 끙끙 앓고 견디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가족과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갱년기를 안전하게 더욱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건강의 소리, 자연의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는 우울증, 두려움, 무기력이 사라지게 해줍니다.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건강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